이거는 거의 뭐 보험사와 또 사기극 아닌가요?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리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를 받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동차에 관한 핫 이슈를 속속들이 분해하고 파헤쳐보는 이슈 메이커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한 정비사의 양심 고백. 사고로 손상된 부위를 복원하기 위해 판금 작업을 할 때 철판 안쪽엔 열 변형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하는데요. 부식을 막기 위해선 작업이 끝난 후 부품을 떼어내고 방청 작업을 해야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사고 부위만 수리하는 것으로 끝! 정비사는 지금껏 이렇게 불완전한 수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또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 어렵게 정비사를 만나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정비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라면은 고객이 주인인데 고객님들이 관심이 없는 사이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서 그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정비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 싶다는 정비사. 그가 불완전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엔 숨은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멀쩡해지면 사고 수리의 일환으로 취급이 안 되고 있어요. 동영상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차가 부딪히는 순간 거의 막 엿가락처럼 휘청하고 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파손된 부위 이외에도 그 엿가락처럼 휘었다가 돌아온 부위에도 어떤 파손의 이런 데미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접촉한 부위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질 않아요. 정비사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지불 보증 제도로 꼽았는데요. 보험사가 보증인으로서 수리비를 최종 결제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돈을 지불하는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기한에 해당하는 이자를 동의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약관에도 써 있어요. 근데 그 약관 아무도 안 읽어보고 소비자들이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험사도 알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객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대로 치자면 소비자는 돈을 안 내고 차를 찾아서 도망가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보증인인 보험사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을 내는 사람이 고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사는 어떻게 보면 차를 가져온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 보험사가 고객인 거예요. 고객과 보험사의 뒤바뀐 갑을 관계. 이것이 그가 알리고 싶었던 정비업계의 현실입니다. 무슨 빵 파는 프랜차이즈도 본사 지침 어기면은 그 다음에 계약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비용 다 날리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공업사도 마찬가지. 본사에서 빵을 지급해 주듯이 사고차를 넣어주는 대리점에 불과해요. 보험사가 고객 대신 돈을 지불하는 한은 절대로 보험사의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고가 나서 차를 맡겼는데 수리 후 겉은 뭐 멀쩡해졌어요. 근데 속은 이렇게 엉망일 수 있다. 저는 뭐 소름이 돋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뭐 사기극 아닌가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는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정비 네. 공장에 들어갔다 왔단 말이에요. 꽤 큰 사고여가지고. 네네. 근데 보니까 저는 어쨌든 추천 업체에 무조건 맡기거든요. 너무 추천 경험 업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제 차 어디선가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가서 보고 올게요. 자동차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 보험 수리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들이 네. 어떻게 사실상 암암리에 다 알려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 정비 공장 내에 있는 내부자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비단 정비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사랑 연관돼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이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김진현 보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불 보증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이름해 주는 것 같으니까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편리한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저도 지불보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고 많이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고가 딱 나면 그 출동하신 직원분께서 저한테 이제 카드를 딱 하나 줍니다. 그럼 네. 막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 카드 한 장으로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차를 공업사에 맡기든 센터에 맡기든 이 카드 하나만 보여주면 다 지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스터카드를 가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누가 내느냐? 보험사가 뒤에서 지불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제 내야 되는 그 돈들을 내가 다 지불을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불 보증이에요. 하지만 그럼 정비업체 이제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네요. 그쵸. 이게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험사가 어느 정도 절충을 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원래 수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막 좋게 해서 한 700 정도만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담당 그 사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관리하는 사람한테 하죠. A라는 1, 2, 3, 4, 5 차량이 거기 입고됐으니까 네. 우리 좋게 하자. 응? 그러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이제 그 말 뜻은 이제 간접적으로 합법을 주는 거예요. 이 차가 수리에 대해서 돈 받고 싶으면 좀 적절하게 수리를 해라. 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수리비가 나올 걸, 자 800으로 깎어 이게 있는지, 아니면 사람 봐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게 다 나눠지는지. 에이, 설마 사람 봐가면서 하겠어요? 난 그게 궁금해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습니다. 사람 봐가면서요? 사람 보고 직업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업을 보겠죠. 직업을요? 네. 네. 제일 꺼리는 직업이 뭡니까? 그 기자를 제일 싫어하죠. 나는 당했는데. 이제 뭐 맞짱 뜨자 그러면 법대로 다니는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 예, 법대로 아는 분. 저도 당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좀 경계의 대상, 요주 인물 중에 하나. 네. 그럼 몇 %까지 깎는 거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 10% 정도는 감액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10%는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감면을 시키고 네. 내보내, 받는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어디 한 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 가입자, 정비업소 이 3자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공업사 쪽에 특히 이제 하이커 소규모의 공업사에서 그걸 좀 불법으로 이렇게 공상 쪽하고 또는 뭐 폐차장 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좀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들 필요한 거. 예. 재량껏 하는구나. 아, 이거 진짜 감시가 필요하네요, 진짜. 그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 수리를 잘 해줬나라는 거를 감시를 해주고 보증을 해주면 얼마나 저희가 믿음직스럽겠습니까? 네. 제일 문제는 피해를 소비자가 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짚어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와 우수 협력업체의 관계. 이 두 관계가 뭔가 수상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비요금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우수협력업체 제도. 하지만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이 제도 아래 묶이면서 이 둘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도 우수협력업체 직원이에요. 우수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얼마나 빨리 고쳤냐, 얼마나 돈이 적게 들었냐, 그 기준으로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보험사가 우수협력업체를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정비사. 부품을 복원해 재사용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파손된 부품을 교환하는 비율이 클수록 점수는 낮아집니다. 수리가 길어져 렌트카 사용 기간이 늘어나거나 외형상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수리할 경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비사의 말대로라면 이익을 높이고 손실을 줄일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조건 맨 끝에 고객 만족도가 있는데 고객 만족도가 10%예요. 많은 보험사를 봐야 20%예요. 나머지 80%는 얼마나 빨리 고쳤냐, 얼마나 돈이 적게 들었냐, 그 기준으로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합니다. 소비자의 그 평가가 더 중요시해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다른 게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실 우수협력업체라는 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가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우수하다고 해야 우수한 업체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에서 돈 적게 쓰고 빨리 고치고 렌트 덜 쓰게 하는 업체가 우수협력업체다.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사고 나서 전화했을 때는 우수협력업체라고만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은 우수한 수리 품질 업체입니다. 입고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정비업체에 목을 재고 있다는 보험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죄책감을 느껴온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시장 자유경쟁에 의해서 잘 고치는 데는 살아남아야 돼요. 못 고치는 데는 막말로 망해야 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면. 그렇지만 지금 보험사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자유경쟁에 의해서 정말 소비자를 위해 우수하게 고치는 우수협력 업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수 협력 업체가 소비자한테 우수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하게 말 잘 듣는 협력 업체,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보험회사 우수 협력 업체라고 그 간판을 달고 고객을 이해하는 척, 소비자를 뭐 보호하는 척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인 내막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정비소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최대한 낮춰서 견적을 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삐품의 부품이나 어쨌든 안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나중에 운행 중에 적발이 되면 그거 결국 정비소한테 넌데 왜 제대로 안 고쳤냐라면서 또 그거를 청구를 한다고 하면 너무 이러나 저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비사 못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를 해보면 보통 시간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많은 데는 100달러까지 받더라고요. 1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럼 싼 데 가도 한 6, 7만 원 이상은 하더라고요. 네. 시간당 보험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다. 한국의 공임 책정이 너무 열악한 수준인 거죠. 제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정비하다가 지금 호주로 이민 갔거든요. 네네. 거기서 완전 배우가 다르대요. 거기는 완전 메케닉이 진짜 귀한 직업이고 다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고치니까. 그래서 그런 대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그 이득을 못 챙기니까 부품을 속인다든지 폐차장 걸 가지고 온다든지 B급을 A급으로 속여서 한다든지 그리고 뭐 간단한 정비인데 뭐 복잡하게 뭐 과잉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서로의 불신이 거기서부터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작게 주고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서로 속이는 거야. 이 근본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려면은 보험사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소비자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똑똑해지고 뭔가 다른 방안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접 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네. 상법 제 724조 제 2항에 있고요. 그다음 상법 680조의 손해 방지 비용 갱감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원하는 수리업체에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그 고객이 권리를 찾는 방법은 네. 뭐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먼저 내가 아는 공업사를 가서 정당히 차를 고치는 거죠. 그리고 사고와 관련돼 있는 네네. 부분은 전에 예. 그렇다고 해서 좀 나쁜 마음으로 사고에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뭐 수리해달라는 것은 좀 범죄와 연관성 있는 또 피양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으로 한몫 챙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만연해서 이런 나쁜 소비자들 자체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부터 좀 차단을 시켜야 그래,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정비 공장도 이러면 바로 폐업을 시키든지 뭔가 좀 극약 처방을 내야 되고 보험업은 보험업권 그 허가를 말소를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강력한. 같아요. 좀 강력한 제재가 나는 대신 필요하지 그런 않나 것도 싶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수 협력 업체가 보험사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 업체는 잘 고치고 양심적이다 해서 딱 그렇게 뭔가 공식적인 오피셜리 마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게. 같이 모여가지고 양심 정비소를 하나 차려서 제가 펀딩을 하고 하나 만들려고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을 좋겠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소 저 여기로 갈게요, 그럼. 돈 조금씩 양심사라고 거기를 펀딩을 해주시면 그 이름을 양심사. 양심 정비. 정비 고백으로. 양심사. 네,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건 우리 소비자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맡겨두고 돈만 마지막에 딸랑 지불할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